바로 샌드타이거 샤크 박민수 작가님입니다. 한번 먹이를 물면 자기 이빨이 뽑히기 전까지는 절대 먹이를 놓지 않거든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단돈 1원이라도 먹고 나와야 되겠다. 주사기를 만드는 이라든지 라텍스 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뭐 고배당 이슈들이 많은 종목들 있죠. 뭐 리라든지 이라든지 해운주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라든지 35살 이전까지는 거의 까먹기만 했죠. 까먹기만. 요행수만 바라는 투자였구나. 7년 정도 지나니까 한 8억 정도 그렇게 모이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뉴스원 주부의 세계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저희 채널을 보신 분이라면 익숙한 얼굴일 것 같은데요. 주식 관련 유명 유튜버시죠. 바로 샌드타이거 샤크 박민수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저는 우리 기자님 보고 싶어가지고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루에 3시간씩 자고 꼬박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최고민수 고맙다. 저희가 저번에 뭐 샌드타이거 샤크라고 해가지고 센타샤 선생님으로 부르기도 하고 했는데 어떤 뜻인지. 일단 뭐 샌드타이거 샤크 모래범상어라고 하는데요. 이빨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한번 먹이를 물면 자기 이빨이 뽑히기 전까지는 절대 먹이를 놓지 않거든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단돈 1원이라도 먹고 나와야 되겠다라는 한 철학이 하나 있고요. 게으르다 보면 주식 투자는 성공하기 어려워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이 총칼 없는 전쟁터거든요. 나보다 뛰어난 애들도 굉장히 많고 기관 투자가 외국인들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 양보란 있을 수 없다. 그런 측면. 최고민수 고맙다. 7년 만에 8억 만드셨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최근에는 연 6천만 원으로 뭐 연평균 100% 수익률을 올리신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때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셨던 건지. 제가 이제 증권 유관기관 여의도에 28살에 이제 입사를 했고요. 29살 때 처음 계좌라는 걸 터보고 35살 이전까지는 거의 까먹기만 했죠. 까먹기만. 내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생각 없이 계획 없이 했구나. 그냥 요행수만 바라는 투자였구나. 내가 경마장에서 재미삼아서 배팅하는 거랑 내가 투자하는 거랑 뭔 차이야.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주식 투자를 해갖고는 실력이 늘 수 없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그래서 무작정 서점에 갔죠. 그래서 서점에 가서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나보다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정보를 이 책에 알뜰하게 담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한 1년 정도 그렇게 꾸준하게 읽었고요. 제가 3천만 원을 시작을 한 거죠. 3천만 원. 계속 이게 스노우볼 효과라고 수익이 거기에 더 수익을 붙어서 이렇게 눈덩이가 나중에 눈사람이 되는 그런 스노우볼 효과로 7년 정도 지나니까 한 8억 정도 그렇게 모이게 되더라고요. 최고민수 고맙다. 최근에 수익률이 연 100%라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증권 유관기관에서 근무하시니까 전업으로 주식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의 규제가 그쵸. 이렇게 유관기관이다 보니까 정해져 들어왔고요.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한정된 그 금액으로 한정된 기회를 활용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 정도 매매를 하는, 그러니까 매수하고 매도하고 뭐 이런데 한 2달, 석 달 한 번씩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10일 정도. 10일만 딱 하시는 네, 거예요? 10일만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10일 정도 매매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주식판 복면 가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새로운 가왕이 기존 종목보다 더 매력적이면 기존 종목이 한 20% 수익 날 것 같지만 이 종목은 한 50% 날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종목 교체를 하는 이런 패턴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종목들은 느리게 가요. 왜냐면 이게 실적 개선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기다리면 10%에서 20% 이 정도 수익이 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상한가 따라잡기라든지 급등주 따라잡기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분기 10% 정도 한 뭐 석 달에 한 번씩 매매하지 뭐 이런 투자 판단을 하시면 한 7년 후면 1,000만 원이 1억이 되니까. 최고민수 고맙다. 돈을 많이 버셨잖아요. 네. 그때 이제 큰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무엇이었나라는 게 궁금할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종목들이 있으실까요? 최근에는 이제 고배당주하고 고배당주. ETF 중심으로 많이 접근을 해요. 그 두 가지가 이제 좋은 이유가 일단 먹고 살만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피해야 될 게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상장 폐지가 되는 기업들, 이런 두 가지 기업만 피해도 주식 투자에서 크게 말아먹을 일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가장 적합한 종목들이 배당주와 저는 ETF라고 생각을 해요. ETF 같은 경우는 10종목 이상을 구성을 하기 네. 때문에 웬만해선 개별 종목의 어떤 악재 이슈가 반영이 크지 않고 그리고 50억 미만이 아니면 상장 폐지도 안 되고 상장 네. 폐지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두려움이 가장 크거든요. 네. 근데 ETF 자체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일단 행복하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 성장주를 담은 ETF들이 최근 테마형으로 많이 네. 나오고 있어요. 성장주들은 ETF로 담아두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10종목 이상 담고 주기적으로 종목 교체를 해줘요. 그래서 안 되는 애들은 빼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애들로 넣어서 그래서 안 되는 애들은 안 됐고 있어요.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종목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성장주들은 더더욱 ETF로 가져가면서 두 번째로 이제 배당주는 회사치고 굶어 죽는 회사 없어요. 먹고 살만 하니까 배당을 하는 건데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은 일단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유상증자라는 건 주식을 팔고 투자금을 이렇게 네.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배당주. 이왕이면 고배당주들이 좋더라. 그다음에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절적인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연초에 고배당주 주가가 싸고 연말이 되면 찬바람 불 때 고배당주라고 하잖아요. 연말이 가까이 오면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요. 그러면 1, 2월에 사서 9월 이후에 팔겠다라고 하면 사실 두 번만 거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김장김치처럼 담궈놓고 이제 좀 익었으니까 네. 먹어볼까? 뭐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주식 투자 편하게 하고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최고민수 고맙다. 작가님은 그 직장 생활과 병행하면서 하시기 때문에 이거 보는 구독자들이 되게 공감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작가님이 지금 사야 된다면 난 이런 종목을 사겠다라는 그런 게 있을지. 실적 개선이 좀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좀 압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슈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슈. 그러니까 코로나 지금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 주사기 부문도 주사기.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장갑, 라텍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쓰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종목을 굳이 얘기한다면 뭐 주사기를 만드는 이라든지 그다음에 라텍스 이라든지 고배당주 측면에서는 최근 들어서 뭐 고배당 이슈들이 많은 종목들이 있죠. 뭐 라든지 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해운주들이 굉장히 좋아요. 뭐 이라든지 네네. 해운 운임이 현 상태만 계속 유지한다면 아직도 많이 올라왔지만 올해 실적 대비해서 PER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데 일단은 좀 공매도 이슈가 있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일 때마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좀 코로나 얘기하시니까 항공이나 호텔, 면세점, 유통주 이런 거는 혹시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일단 그거는 백신 접종 결과에 따라 그거에 달리는 따라 것 같아요. 달라지네. 최근에 어떤 전문가분들께서 성장주냐 경기 민감주냐 얘기할 때 경기 민감주 쪽을 많이 말씀들을 전문가들이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백신의 접종률에 따라 달려 있는데 최근 들어서 카지노주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철강주 같은 경우도 뜨겁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경기 민감주들 하반기 들어서 조금 백신 접종률이 빨라질수록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적자 기업들이 많아요. 분위기 타고 좀 오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얘네들이 실적 회복을 못하면 결국 주가는 꺾이게 돼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바벨 전략이라고 요것도 좀 사고 요것도 좀 사는 그리고 추가 분할 매수하겠다라는 측면 그리고 지금은 지수가 3,200이기 때문에 사실 현금을 들고 있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할 때마다 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어떤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긍정적인 포인트로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